이건 말도 안 돼요. 한국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던 한 프랑스의 군사 전문 기자는 초대를 받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안이라고 해요. 저는 프랑스에서 방위와 기술에 관한 기사를 쓰는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독일이나 미국 같은 유명한 나라들을 많이 여행했어요. 저는 언제나 이 큰 나라들만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계와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너무 작고 경험도 부족해서 군사 장비들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거인들과 경쟁할 수 있겠어요? 라고 늘 생각했죠.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다가 한국이 외국 기술 없이도 멋진 전차와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헤드라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기술은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야 하는데 몇 년 만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이 단지 오래된 아이디어를 베끼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들의 말에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없다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설마 언론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지? 혹시 한국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 첨단 기계들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진실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의심이 많았지만 결국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저는 진실을 찾고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순간이 생생해요. 공항은 아주 현대적이고 활기가 넘쳤어요. 몇 초 만에 여권 심사기계가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이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공항 전체가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친절했어요.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어요. 그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빌딩들과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가득한 거리들을 보았어요. 어디를 가도 기술과 에너지의 흔적이 보였어요. 도시는 생동감 있게 활기를 띠고 있었고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는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바쁜 도심 속을 달리면서 저는 도시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수다, 그리고 가게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이 어우러져 생생한 멜로디를 만들어냈어요. 마치 도시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고 저는 곧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호텔 근처 동네를 한참 거닐며 첫날을 보냈어요. 현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작은 노점에서 맛있는 간식도 먹어보았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겨운 인사가 저를 특별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나라가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귀 기울였어요.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래에 대해 기대에 차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제 오래된 의심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것을 베끼려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성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나라였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결심한 분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배우고 관찰하며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 세계관을 영원히 바꿔놓을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치고 나서 저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어요. 분주한 도시도 보고 거리에서 들리는 다정한 목소리도 듣고 맛있는 간식도 먹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곧 제대로 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한국의 최첨단 방위 기술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도록 초대받았어요. 이곳은 첨단 기계를 개발하는 혁신적인 작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은 없었지만 이 방문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임을 느꼈어요.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크고 현대적인 건물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도로는 조용한 동네와 탁 트인 들판을 지나면서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가까워질수록 마치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한 것처럼 그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건물은 매끈하고 반짝이며 유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택시가 입구에 멈추자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곳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와 함께 기계 소리에 부드러운 웅얼거림이 가득했어요. 저를 김씨 성의 선임 엔지니어가 밝은 눈과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었어요. 그는 저를 넓은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는 큰 화면에 움직이는 기계들과 반짝이는 데이터들이 영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신중하게 작업하시는 엔지니어들과 높은 탁자, 주위에서 계획을 논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방 안의 에너지는 강렬하면서도 집중되어 있었어요. 김 엔지니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치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짜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의 투어는 다양한 시제품과 테스트 모델들이 전시된 넓은 전시홀로 이어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강력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새로운 종류의 장갑 차량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기계는 매끄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각진 선을 가지고 있었고 밝은 조명 아래서 빛나 보였어요. 제가 김선임 엔지니어에게 이게 진짜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네, 진짜예요. 이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긴 밤과 이른 아침을 보냈어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후 그는 저를 건물 뒤편에 있는 거대한 테스트 트랙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속삭이듯 불어왔어요. 저는 테스트 트랙의 출발선으로 따라가면서 모든 것이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그 차량의 엔진이 우르르 쾅쾅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량이 앞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서 제 신발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과 바람의 돌풍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와 같은 광경은 없었어요. 강력함과 우아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트랙 위의 매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렬하고 약속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저는 차량이 예리한 커브와 울퉁불퉁한 지형을 거침없이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깨달았어요. 차량을 만든 엔지니어들의 얼굴에서 땀과 결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한국의 능력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기계 뒤에는 자기 일에 대한 믿음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자연광이 가득한 조용한 방에서 김 엔지니어와 몇몇 엔지니어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연구실에서 보냈던 긴 밤들과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만드는 돌파구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귀 기울여 듣자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도전과 그 도전이 얼마나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말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함께 노력하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약속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머리가 가득 차고 마음에는 깊은 존경심이 생긴 채 그 시설을 떠났어요. 저는 혁신이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용기, 팀워크,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세계의 거인들을 따라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선두에 서 있었어요. 저는 미래가 가져다줄 가능성에 대해 자부심과 희망을 느꼈어요. 그날은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 혁신의 진심을 직접 보았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기술과 열정, 그리고 노력에 대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와 그 국민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기술센터를 떠난 후 저는 한국의 힘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장소, 바로 배터리 생산 공장에 갈 예정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멋진 방식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어서 다음날 이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공장으로 가는 길은 이전에 다녀온 길과는 정말 달랐어요. 도로는 탁 트인 들판과 작은 마을들을 지나갔고 주변 풍경은 한결 잔잔했어요. 멀리 푸른 산들도 보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거대한 건물에 도착했는데 그 건물은 공장보다는 거대한 창고처럼 보였어요. 건물의 유리벽은 밝은 아침 햇살을 반사했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속에 설렘의 전율이 느껴졌어요.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제이라는 이름의 친절한 가이드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제이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활짝 웃으며 저희 배터리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라고 말해주었어요. 여기서는 전기차와 여러 다른 기기에 필요한 수백만 개의 배터리를 매일 생산하고 있어요. 제이의 따뜻한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공장을 거닐다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넓은 공간은 줄지어 늘어선 여러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기계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었어요. 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배터리 셀들이 옮겨지고 반짝이는 로봇 팔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형형색 색의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그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기계들의 소리는 마치 일정한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제이는 저를 배터리 조립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구역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제이는 각 배터리가 준비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세심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배터리는 품질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저희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각각의 배터리가 완벽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저는 로봇들이 배터리 셀을 놀라울 정도의 정밀함으로 집어들고 정확하게 배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맞춰진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어려웠어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기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많은 활동 속에서도 모두가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장은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서 아주 작은 실수도 거의 즉시 발견되었어요. 저는 이런 엄격한 규율을 보면서 안전함을 느꼈고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어느 순간 제이는 저를 거대한 기계 옆에 서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기계는 배터리 셀에 특수한 재료를 코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를 올리며 한 번에 수백 개의 배터리 셀에 부드럽게 코팅을 적용하는 모습이었어요. 강력한 조명 아래서 코팅이 즉시 마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전체 과정이 마치 마법처럼 보였어요. 저는 제이에게 기계 작동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보았고 제이는 모든 것을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어요. 투어 중에 제이는 컴퓨터 화면들로 가득 찬 한 방도 보여주었어요. 그곳은 생산 라인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제어 센터였어요. 화면에는 생산된 배터리의 개수, 품질 점수, 그리고 기계의 온도까지 실시간 데이터가 번쩍번쩍 나타났어요. 저는 작은 변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놀랐어요. 공장을 걸으면서 저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심, 팀워크, 그리고 혁신의 힘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각각의 배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노력과 더 밝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꿈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옛 방식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발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방문이 끝날 무렵 저의 설렘은 더욱 커졌어요. 기계와 사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미래의 자동차와 기술의 동력을 공급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배터리는 한국의 창의적인 정신과 강한 성공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전의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에너지와 열정으로 선두에 서 있는 나라에 대한 존경과 감탄으로 대신되었어요. 그날 저는 공장을 떠나면서 제 자신도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도전들을 놀라운 성과로 바꾸었는지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이번 방문은 진정한 힘이란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러한 가치들은 매일매일 한국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배터리 공장을 떠난 후 한국 기술의 또 다른 놀라운 면모를 볼 예정이었어요. 바로 반도체라는 아주 작은 칩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이 작은 부품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에도 들어가 있는 중요한 부품들이에요. 저는 이 작은 기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어요. 저는 거대한 실험실처럼 보이는 높은 현대식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 건물은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풍기었고 마치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특별한 흰색 작업복과 깨끗한 작업화를 지급받았어요. 이곳에서는 먼지 한 톨도 칩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클린룸은 아주 밝고 매우 깨끗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방보다도 훨씬 깨끗했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에 탑승한 기분이 들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신 친절한 가이드 수희 씨는 저희 반도체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수희 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수희 씨는 반도체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많은 기기들의 핵심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보이는 아주 작은 칩 하나하나는 세심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작은 세계에서 하나하나의 세부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수희 씨는 저를 긴 복도를 따라 다양한 기계들이 가득한 거대한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의 기계들은 크고 수많은 깜빡이는 불빛들이 있었으며
부품들이 부드럽고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 기계가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칩을 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 칩은 한 기계에서 다른 기계로 옮겨지며 제작, 세척, 검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모든 과정이 필수적이었고 마치 완벽하게 연습된 기술의 춤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 작업대 앞에 멈춰선 엔지니어가 기계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방은 너무 조용해서 기계들의 부드러운 웅얼거림과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엔지니어는 저희는 모든 칩을 하나하나 검사해서 작은 결함도 없도록 해야 해요. 한 점의 실수라도 있으면 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 있는 모든 작업자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숫자와 그래프가 나타나는 컴퓨터 화면들로 가득한 테스트 구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젊은 엔지니어 민 씨를 만났는데 민 씨는 저를 현미경 앞으로 초대해 칩들을 자세히 보게 해주었어요. 민 씨는 각 칩은 퍼즐 조각과 같아요. 우리 기술의 큰 그림에 꼭 맞으려면 완벽해야 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민 씨의 눈빛에서는 열정과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민 씨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민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각각의 칩이 어떻게 결함 없이 검사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작은 부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크게 놀랐어요. 투어 도중 수희 씨는 이 공장을 마련하기 위해 팀이 얼마나 고생했고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깨끗하고 정밀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문제들을 극복하며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기술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감동과 존경심이 커졌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클린룸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반도체 칩들로 전원을 공급받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 모든 기기들을 상상했어요. 이 칩들이 비록 매우 작지만 우리 현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기적들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뛰어난 기술에 대해 깊은 경외감과 감사를 느꼈어요. 공장을 드디어 나서면서 저는 자부심과 설레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렇게 멋진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기술이 단지 큰 기계와 밝은 화면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세심하게 만들어진 작은 세부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모든 작은 칩들이 미래를 이루는 밑거름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혁신의 나라 한국이 앞으로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저의 마지막 한국 방문지는 서울의 거대한 현대식 전시장에 열린 대형 전시회였어요. 이 행사는 한국이 세계에 자랑스러운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들었어요. 저는 큰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있었어요. 무엇을 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제 여정의 극적인 마무리가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전시장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활기찬 분위기에 저도 함께 놀라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곳마다 큰 스크린, 다채로운 배너, 그리고 인상적인 첨단 기계 전시물이 가득했어요. 전시장 안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붐볐어요. 저는 영어, 한국어, 그리고 여러 언어로 신나게 대화하는 방문객들을 보았어요. 마치 전 세계가 모여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전시물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눈을 크게 뜨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구경했어요. 전시장 한 구역에는 미래형 차량의 실물 크기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부드러운 곡선을 자랑하는 전기차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차량들이 있었고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우아하게 움직이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도 보았어요. 이번 방문 동안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로봇들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몇몇 로봇은 춤을 추었고 어떤 로봇은 상자들을 옮기거나 방문객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느 로봇이 다가와 친근한 목소리로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었어요. 저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워요. 라고 답했어요. 이 로봇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기술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미래를 만들어가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또 다른 구역에서는 새로운 방위 기술에 관한 전시물을 보았어요. 여기서는 전에 제가 본 전차, 미사일, 자주포의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극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방문객들이 방위 기술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스크린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거친 지형을 돌파하며
국가를 용기와 정확성으로 보호하는 기계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어요. 그 영상에는 강렬한 음악과 선명한 이미지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기계들이 화면 속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한국이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용감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시장 한켠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이 기술들을 만들어냈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중 한 명인 한나라는 밝은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나 씨의 말에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고 그녀의 모습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들이 바로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작은 그룹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성취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온 한 방문객은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한국은 노력과 혁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고 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 저는 지금까지 목격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결단력에 압도당했어요. 모든 전시물, 모든 대화, 그리고 모든 미소들이 한국이 무한한 가능성의 땅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었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가득 안고 전시장을 떠났어요. 한국을 통해 배운 것은 발전은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신과 국민들의 열정에 의해 측정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던 그 순간 저는 이대영 전시회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임을 알았어요. 그 경험은 극적이었고 감동적이었으며 미래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프랑스 기자 캐시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새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왔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